이력서를 넣기 수십 차례, 면접을 보기에 수차례, 결국 오퍼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회사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최종 합격 통보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오퍼를 발송드리오니 회신 수락 여부를 알려주세요. 그토록 기다리던 오퍼인데 받고 나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마치 나 아무거나 먹을래?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처음 오퍼를 받고 고민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이직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드는 오퍼를 받으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오퍼를 받았을 때 그 오퍼가 내가 생각한 기대치와 다르면 되게 상당히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되게 면접도 길게 오랫동안 보셨는데도 감정 상하셔가지고 저 그냥 진행 안 할래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테이블에 앉히고 다시 객관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하셨던 이유가 어떤 거세요? 그 이유가 지금 상세가 되셨나요? 그대로 있으셔도 괜찮으세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셨었어요? 한번 이직을 결심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물론 요새는 이직을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직이라는 게 상당히 리스크 있는 활동이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회사에서 잘하리란 보장도 없고요. 이 회사의 그 책임과 의무, 아레나리, 또 이 회사에서는 같은 직무, 같은 산업군이라도 다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결국 이직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직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직을 결심했고 내 이직의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돌아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직을 시도하기 전에 서류를 넣을 때부터 이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 감정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신다면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돌아보시게끔 권장을 드려요. 두 번째, 등가 교환의 법칙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회사의 연봉 협상 트렌드는 연봉 통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합리적인 연봉을 처음에 제시를 해줘요. 물론 합리적인 기준이 회사와 후보자는 각기 다를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도 손해보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후보자도요. 네, 절대 그냥 더 주는 연봉이 없고요. 네, 절대 손해를 보고 입사할 분도 없으세요. 그것이 설령 연봉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말이죠. 앞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17%인 분도 수락을 하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연봉은 마이너스 17%였지만 무엇이든 그분한테는 커리어를 또한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하시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연봉이 등가교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시장 가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무조건 좋을까 하는 고민이 또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연봉은 결국 책임과 성과를 요구하고 수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 연봉이 주니어인데도 1,000만 원이 넘게 인상이 되신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 강의나 컨설팅에서 많이 이렇게 후킹하는 데 쓰는 용도로 쓰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은 연봉을 받고 입사를 하셨는데 3개월 수습을 채우지 못하셨어요. 그만큼 회사의 기대치를 맞춰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에 연봉 협상에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논리와 명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명분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크게 3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내가 다른 회사에 중복 합격을 하였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연적으로 인상하는 인상폭이 지금 이직으로 인한 인상폭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다라던가,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면 정중하게 논리로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인정받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걸 다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지만 또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들을 잘 쌓아가시기를
네, 바라고요. 기억하실 것은 논리가 없다면 결국 떼를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연봉 통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에서 이제 처음에 합리적인 연봉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것에 대한 논리가 있다면 반영을 해줍니다. 뭐 반영의 폭은 각각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만약에 논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연봉은 이게 최선이에요 하고서 픽스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를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뭐 스타트업, 뭐 유니콘 기업이나 뭐 시리즈 C, D 되는 회사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기존 대기업의 안정성을 이제 연봉으로 반영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보통 이제 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뭐 중견기업, 뭐 스타트업 이런 데 팀장, 임원, 이사급으로 갈 때 그 부분을 이제 리스크 해칭 비용으로 이렇게 반영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사실 회사에서도 후보자의 잠재성을 보고 판단을 한 거죠. 회사에서 후보자의 잠재성을 보고 판단을 했는데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회사에서도 리스크를 지고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스타트업에서는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신 분을 뽑고 싶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경쟁사 인력을 뽑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산업군, 그 교집합이 일치하지 않는 분을 뽑았다라는 것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철이 되기보다는 저는 당신들의 문화랑은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곡한 거절의 의미에 저는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주장하는 것은 또 결국 채용이라는 것이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용이라는 것이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것인데 리스크를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동료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요. 그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자분이 환경이 바뀌는 만큼 회사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회사에서도 그 리스크를 같이 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직에 있는 재직 인원보다 과연 후보자분이, 지원자분이 연봉을 더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부분을 여쭤봐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회사에 와서 기존에 있던 인력만큼 퍼포먼스를 내는데, 성과를 내는데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옆 사람보다 더 연봉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스포츠 스타처럼 또는 배우처럼 어떤 경기의 승리를 또 어떤 영화의 흥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연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면접의 온도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후보자분들 꼭 뵐 때 회사도 지원자분을 판단을 하시지만 지원자분도 회사를 꼭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면접장에서의 분위기, 면접장에서의 온도, 회사에서도 들어가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막 되게 뭐랄까요, 뭐 공기 달성, 뭐 공기 조기 달성 막 이런 거 돼 있고 막 으쌰으쌰 포스터 붙어 있고 이러면 조금 무섭지 않나요? 전 좀 무섭던데. 그런 회사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면접 과정에서 껄끄러운 것들, 아니면 대표님이나 뭐 인사 담당자와 얘기할 때 조금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저는 복귀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여러 후보자분들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정말 좋은 연봉에 합격을 하셨는데도 이제 뭐 대표님의 한마디가 걸려서, 또는 압박 면접을 본 본부장의 한마디가 걸려서 입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제 입장에선 상당히 안타까운 케이스지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는 그분들이 보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저는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결국 거기서 일하시는 것은 그분들이시잖아요.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열정과 노력을 거기에 쏟아부으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내 감각이, 내 촉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는 그 촉을 믿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은 처우를 받았을 때, 첫 오퍼를 받았을 때 생각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회사는 반드시 좋은 오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단순히 만족스러운 오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첫 오퍼에서 저는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왜 이직을 떠올렸고 내가 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사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그 사유들이 상쇄가 됐는지, 내가 이 회사에서 실망했던 부분,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 이 회사의 이직 사유들이 이 회사의 지원 동기로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직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첫 오퍼에 서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실 동전을 딱 튕겼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점심에 나 아무거나 먹을래 그랬을 때 옆 동료가 그러면 짜장면 먹어 이랬을 때 사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답안이 있지 않나요? 나 사실 짬뽕 먹고 싶은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시도하기 전에는, 그 시점이 되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실제 이직을 시도하셨을 때, 처음 오퍼를 받으셨을 때, 그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서 버리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컨텐츠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